한국인 사망률 1위 암. 미리 예방하고 싶다면 자기 전 이 3가지 꼭 체크해보세요. 네. 그러면 잠만 잘 자도 암이 안 생긴다는 말인 건가요? 물론 잠만 잘 잔다고 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잠을 잘 자면 어느 정도 암 예방에 기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이 암에 중요한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면역 기능과의 밀접한 관련성입니다. NK세포와 T세포라는 우리 몸속에서 암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들이 있는데요. 이런 면역세포들이 수면에 의해서 활성도가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멜라토닌 분비와 깊은 연관성을 들 수 있는데요.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도 항암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호르몬 물질입니다.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은 우리가 자야 될 때구나 하고 우리 뇌에서 느끼고 각 그 신경계에 이제 명령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이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수술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신체 상태를 잘 회복하고 균형을 잘 찾기 위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데요. 제가 그때 멜라토닌을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에 대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수면제가 아닌지 좀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수면을 위한 영양제다, 수면 영양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이 전문 의약품으로 묶여 있어서 처방전이 있어야 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약국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그런 영양제를 판매하는 곳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을 만큼 안정성이 확립된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멜라토닌이 우리 환자들의 그 치료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뿐더러,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치료 의지가 다시 생기고 몸의 회복력이 증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죠. 그 스트레스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코티졸이라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이 코티졸은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만들어져서 분비가 됩니다.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비가 증가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우리 몸에서 각각의 신체 장소에서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염증 반응이 쌓이다 보면은 세포의 회복 메커니즘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으로써 암 발생에 기여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최대한 분비를 과다하게 되지 않게끔 조절을 잘 하는 것은 중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암 발생에 좋지 않다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수면 부족 또한 이 코티졸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코티졸 분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면을 잘 취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 4가지 방법으로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암 치료 중이신 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수면 방법을 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신체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을 잘 조절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신체의 증상들이,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기도 하고, 상급병원에서는 각각의 증상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많은 약들을 또는 처방을 교수님들이 해주시게 됩니다. 근데 저희 환자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약 먹는 것과 친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증상들을 그냥 참고 기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하면서 지내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몸이 많이 망가지게 되고 우리의 수면과 삶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암세포가 아무래도 좋아하는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또한 다음 치료를 위한 스텝을 저희가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상급병원에서 처방해주신 약들 가지고서는 이제 너무 다양한 약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건 언제 먹으라는 건지, 이건 또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이거는 또 몇 개씩 먹어야 되는 건지, 식전에 먹어야 되는 건지, 식후에 먹어야 되는 건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항상 똑똑해져야 된다고 강조를 좀 드리는데요. 각 약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약들은 이거는 몸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배출이 되는 약, 배설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 없이 드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양리적인 내용들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약들이 간독성이 있는 거고 어떤 약들이 콩팥 독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구분해서 저희가 얻을 이익과 또 혹시라도 모를 그 해로움 그 사이에서 같이 상의해서 그런 증상들을 적극적으로 잡아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걱정이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의 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약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저희 그 환자의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상급병원에서 계시다가 저희 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오셨습니다. 표현하시기를 상급병원에서 모든 것들을 약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교수님께 본인의 증상을 시원하게 말씀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라. 장시간 그 어머님과 이제 면담 진료를 하면서 파악한 것은 어머님은 이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고 이 항암제로 인한 어떤 부작용들이 나한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 그리고 이 항암제가 얼마나 나한테 효과가 있을지, 그러면 내가 이 항암 치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치료를 일단 중단하고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낼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시면서 밤만 되면 걱정과 생각이 너무 많아지시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제가 어머님께 그랬죠. 어머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은 걱정을 넘어서 약간 불안증의 증세인 것 같다. 그리고 이 불안증 또한 증상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진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를 못하면 이 암덩어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상황이다 라고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님, 이런 증상들은 잘 잘 수만 있다면 약의 도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저를 믿고 오늘 밤만 한번 제 처방대로 한번 드셔보셔라 라고 제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방한 약들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전문의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처방하는 약들로 제가 처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회진 때 이제 오전에 어머님 뵈러 가서 어떻게 주무셨는지 하는데 이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표정에서 답이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너무나 잘 잤고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아침밥도 다 완식하셨다 하면서 그 간병하시는 분이랑 같이 막 박수를 치시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주셨는데요. 저희 환자분들이 약에 대한 오해와 그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멘탈 케어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수면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다음 또한 암 치료의 과정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걸 저는 약으로 해결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받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을 적기에 끊어내기 위해서 심층 면담이나 힐링 프로그램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우리 환자분들이 암 치료 여정에 있어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적절한 신체 활동과 재활 운동이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의 그 기분도 굉장히 많이 다운이 돼 있고, 사실 이렇게 웃을 일도 별로 많지가 않은데 이번 기간 동안 이렇게 적절하게 약간 기분 좋을 정도로 아주 살짝 땀을 좀 흘려주시게 되면은 낮에 그 운동하는 동안에도 약간 엔돌핀이 돌기도 하면서 저녁 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소비가 잘 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재활 운동들은 우리 환자분들의 각각의 신체 상태, 그다음에 신체 활동도를 평가해서 각각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집에서 케어 중이신 분들도 반드시 본인들의 그 신체 활동도를 잘 평가하셔서 운동에 많은 시간 아니지만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투자를 좀 해주시면은 숙면을 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로는 음식과 음료를 조절하는 건데요. 이제 당연히 카페인 같은 이제 이런 성분이 들어가는 음료를 수면 전에 드시게 되면은 숙면을 취하는데 좀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너무 좀 과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야식을 드신다거나, 흔히들 좀 알고 계시는 게 과일은 몸에 좋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과일에 든 과당 성분이 항암제의 부작용과 맞붙어서 오히려 장을 좀 자극해서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만드는, 뭔가 모르게 아랫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좀 불편하게 만드는 좀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일에 든 뭐 그런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과일을 많이 먹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과일을 막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과일 섭취량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장을 또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들은 그 암 치료 과정에서는 좀 조절해서 드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치료입니다. 특히 우리 암 환우분들에 있어서 수면 시간은 자연 면역 치료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회복과 면역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를 하나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암선생 곽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